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밤에 이불에 오줌 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라면 몰라도 다 큰 아이가 몇 년간 이불에 지도를 그린다면 좀 고민스럽죠.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못한다고 야단도 쳐보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불 빠는 부모만큼이나 밤에 오줌 싸는 아이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는 오줌 싸기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좀 고상한 말로 야뇨증이라고 부르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기들은 원래 밤이고 낮이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과 뇌가 발달하고 성숙하게 되면서 2살부터 4살 사이에 많은 아이들이 대소변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살이 넘은 아이들 중에서 아직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흔합니다. 우선 야뇨증이 아니라도 밤에 오줌 싸지 않고 잘 지내던 아이가 갑자기 오줌을 싸기도 합니다. 동생이 생겼거나 이사를 했거나 유치원에 새로 들어갔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없어졌다거나 야단을 심하게 맞았다거나 하는 경우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밤에 지도를 그리기도 합니다. 아이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봐야 합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이에게는 매우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동생 때문에 갑자기 밤에 다시 오줌을 싸는 경우라면 부모의 사랑을 빼앗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아이에게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너무 흥분해도 밤에 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모처럼 아빠랑 신나게 놀았거나 생일 잔치를 한 날은 밤에 오줌을 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일시인 것으로 시간이 지나 아이가 적응하게 되면 대개 저절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 말고 진짜 야뇨증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만일 만 5세가 넘은 아이가 한 달에 2번 이상 소변을 밤에 가리지 못한다면 야뇨증을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야뇨증은 아주 흔합니다. 만 5세 이상의 아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 야뇨증이 있을 정도입니다. 남아가 여아보다 2배쯤 많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냥 두어도 한 살 먹을 때마다 15% 정도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에 소변을 잘 가리다가도 다시 야뇨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를 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릴 때 오줌을 싼 경우는 아이들도 오줌을 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뇨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밤에 소변을 적게 만들어주는 호르몬 생성이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미숙한 것이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 세월이 흐르면서 미숙한 것이 정상적으로 따라잡고 발달하게 되면 저절로 야뇨증이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좋아진다고 다 큰 아이 야뇨증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곤란합니다. 부모와 가족들 눈치 보고 야단마다 스트레스 받고 동생 보기 민망하고 친구들 알까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여행도 가지 못해서 속상하고 간혹 친구들이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로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야뇨증이라고 해서 다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병이 없더라도 6개월 이상 소변을 잘 가리다가 밤에 다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는 속발성 야뇨증이라고 분류하는데 이런 경우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야뇨증이 생기지는 않는가 고민하는 부모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오히려 야뇨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뇨증은 가족들끼리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클수록 남들이 알게 되면 자존심 상해서 의기소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남들이 모르게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정서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남을 의식하고 사는 세상에 속된 말로 얼굴 못 들 만큼 쪽팔리게 된다는 거죠. 잘못해서 몸에서 지린이라도 나게 되면 정말 친구들 사이에 왕따 당하기도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밤에 오줌 싸는 아이들의 경우는 만 5세가 되지 않아도 야뇨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오줌 싸지 않는 것. 부모 생각에는 아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지만 아이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야뇨증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이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낮에 물을 많이 먹여서 방광 크기를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이나 주스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은 가능하면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목말라서 먹는 것까지 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반드시 소변을 보게 자게 하고요.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기 쉬운 위치에서 자게 해야 됩니다. 초콜릿이나 유제품이나 카페인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소변을 자주 보는 이런 음식들에 민감한 아이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저녁 먹은 후에 이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야뇨증도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충분히 먹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동요법도 중요합니다. 야뇨증이 오래가면 아이가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창피한 마음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소변을 못 가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아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가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해도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부모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단치지 말고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까지 지도를 그리지 않고 잘 잔 날은 예쁜 스티커를 붙이고 칭찬해 주어서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밤에 일어나서 소변을 꼭 봐야 한다는 말을 하고 너는 할 수 있다는 격려를 해주면 좋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야단치지 말고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속에서는 화가 나더라도요. 젖은 옷은 바로 갈아입히고 세탁기에 젖은 옷이나 이불을 넣는 것을 아이가 도와주게 하면 좋습니다. 6세가 넘어가면 낮에 소변 마려울 때 바로 화장실에 가지 말고 침대에 가서 누워서 밤에 소변 마려울 때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것을 예행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소변 참는 연습을 시켜서 방광 용적이 늘어나는 것을 도와주고요. 평소에 자신의 이불과 옷을 정리하게 하면 책임감이 커져서 도움이 됩니다. 야뇨증 경복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과가 수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기저귀를 채워두는 부모들도 있는데 야뇨증 때문에 다 큰 아이에게 기저귀 채우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저귀에 의존할 수 있고 소변 가릴 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잘 때 아이를 깨워서 소변을 보게 하는 방법도 이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힘들고요. 아이도 짜증낼 수 있고 더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고 아이가 스스로 소변 마려운 것을 알고 깨서 누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깨워서 누는 것은 야뇨증 치료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원인으로 야뇨증이 있는 경우는 기저귀 사용이나 깨워서 누이는 것을 권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료해주는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도 다 큰 아이가 밤에 매일 오줌을 싸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거니 하고 이불이나 빨고 한숨 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만 5세 이전이라면 일반적인 대처법을 하면서 그냥 두고 볼 수 있는데 만 5세의 야뇨증이 있다면 이제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뇨증이 다른 병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도 할 필요가 있고요. 야뇨증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수가 좋아집니다.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 야뇨증이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주의사항과 행동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약물 치료로 좋아져도 꾸준히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도 잘하기 때문에 치료 중단 시기도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좋아지겠거니 하고 야뇨증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야뇨증도 치료하는 병이고 치료를 하면 훨씬 빨리 좋아지고 아이도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엄마도 아이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